우리가 불안 속에 있는 근본적인 이유도 죽음이라는 이 극단의 가능성 안에 우리가 던져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불안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 앞에서 불안이 우리를 휩쓸고 지나간다 라고 했을 때 그 불안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존재 불가능성이라는 그 극단적 가능성이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절감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제에 봉착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어떤 불안을 일으킨다. 죽음이야말로 현존재를 불안으로 몰아넣는 가장 극단적인 가능성이다. 그 불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보면은 이 현존재 세계의 존재를 분석해서 세계가 자기를 열어 밝히는 계시성의 존재론적 구조를 제시했는데 그게 이제 신정성, 이해, 말이다. 계시성. 오늘 이 계시성이 나중에 결단성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결단성은 엔트, 슐로센, 하이트예요. 그냥 보면은 슐로센 하이트가 다 같은 말이에요. 요 앞에 엔트냐 에어냐 요것만 다른 거예요. 그 에어는 바깥으로라는 뜻이고 슐로센 하이트는 뚜껑으로 닫다 덮다, 그러니까 은폐하다 감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의 이제 분사형이에요. 과거 분사형. 그래서 이 닫혀진 뚜껑을 여는 거예요. 에어가 연다는 뜻이니까. 그 에어 슐리스는 영어로 하면 딱 이게 디스커버예요. 닫아놓았던 걸 열림, 열려있음, 열려 밝혀져 있음, 요 뜻이라고요. 그 결단성이라는 말에서 그 엔트라는 것은 이 에어보다 훨씬 센 말이에요. 있던 뚜껑 갖다가 뜯어내서 없애버렸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 닫혀있던 뚜껑이 다 뜯겨져 나감, 감추고 있던 그 베일, 위에 있던 껍데기 이런 것들이 다 뜯겨져 나가버리는 그런 상태가 이 엔트 슐로센 하이트인데, 이게 일상어에서는 뭐 결의, 결단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 자체를 분석해 보면은 그 뭔가 이렇게 닫아놓고 있던 것을 딱 뜯어내버린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계시성이 결단성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계시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난번에 가장 핵심이 됐던 거는 세계 내 존재란 말이에요. 현존재는 세계 내 존재다. 세계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세계라는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세계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있음과 동시에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근본적인 발상에 동의를 해야만 하이데거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이데거가 그냥 독창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이미 칸트에서부터 그렇게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물론 우리가 만든 적 없는 세계 안에서 살아가죠. 매일 부딪히고 저기가 괴롭지만은, 그런데 그런 어떤 존재자들을 내 세계가 아니라 내 삶의 의미로 가득 찬 세계다라고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는 그 의미는 내가 존재하면서 열리는 것이지 내 존재와 무관하게 의미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처음에 뭐 의미도 뭐 존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열린 세계인데 그 세계는 그렇게 게시되어 있는데 그 세계는 그냥 게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현존재를 통해서 게시되어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나 자신도 나를 통해서 게시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심정이라는 것, 말하자면 기분으로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이해, 언더스탠딩으로, 피어슈탄트로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말을 통해서 아는 거다. 이렇게 하이데거가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현존재의 계시성이 우리의 실질적인 평균적인 일상적인 상태에서는 퇴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퇴락이라는 것의 구체적인 양상이 빈말이고 호기심이고 모호성이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그 현존재의 일상성을 한눈에 통찰을 하려면 현존재 구조 전체를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현존재 구조 전체를 하이데거가 이제 염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말했던 그 개시성, 그 열려 밝혀져 있음, 이라는 그 개시성이라는 것이 그 개시성을 구성하는 것이 이제 심정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심정성 중에서 이제 하이데가 지금 염려를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각별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불안인 겁니다. 심장이라는 것은 마음 상태고 근본 기분이고 근본 기분 중에 하나인 불안에 지금 주목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불안이라는 것을 알려면은 거기에 대립되는 걸로서 공포를 볼 필요가 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공포는 무서움이고 불안은 두려움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불안은 우리말의 두려움 쪽에 좀 가깝고 공포라고 포어시트는 무서움 쪽에 좀 가깝다. 그리고 이때 공포라는 것은 구체적인 세계 내부의 존재자들이 우리를 무섭게 한다. 대포소리 빵빵 터지면 이제 공포에 떨잖아요. 밤에 길 걸었는데 짐승이 확 튀어나오는 거 무섭고. 이게 이제 공포인데 그 불안은 그런 공포처럼 그 구체적인 대상이 없이 규정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걸로서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 이 사태를 가리키는 말이 불안이다. 그러니까 아무데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게 이제 불안이다. 그런데 이 불안이라는 규정할 수 없는 어떤 그 심장에 사로잡힐 때 그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체적인 대상에서 느끼는 그런 공포가 아니고 규정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의 해일이 나를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불안에 휩싸여 버리면은 이 세계의 존재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무로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세계가 새롭게 솟아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불안케 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불안을 느끼느냐, 그 불안의 대상이라는 것이 곰곰 따져보면 세계 내부 존재자가 아니라 이 세계 내 존재다. 그런데 세계 내 존재라는 것은 세계 안에 있음인데 결국은 현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재가 결국은 나를 불안케 한다고, 내가 나를 불안케 한다 이 소리예요. 내가 세계 안에 있음으로써 불안에 떤다,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세계가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결국 나와 함께 펼쳐진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 세계 안에 있음이라는 거, 그 세계 안에 있음이라는 결국 나의 있음인데 그 나의 있음이 결국 나를 불안케 한 거고, 또 그러면 왜 그 불안이 현존재를 난데없이 덮치는가? 그것도 결국은 현존재 그 자체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 속에서 세계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을 불러일으킨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아무런 가능성도 없이 그냥 있다면은 그런 불안에 휩싸이지는 않을 것이다. 나를 불안케 하는 것도 나 자신이고 내가 불안해하는 이유도 나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 속에서 그 불안이 덮쳤을 때 단순히 그냥 그 해일이 혹은 지진이 지나가고 나서 아무 일도 아니었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불안 속에서 그것들이 일어나면서 내가 살아오던 삶의 어떤 껍데기를 확 벗겨버리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삶이 세인의 삶이라고 할 때 그 세인 자기로 사는데 그때 그 세인이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 자기만 오롯이 남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세인의 지배에서 현존재가 풀려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궁극적 목적, 삶의 본래적 가능성을 볼 수가 있다. 어쨌거나 이제 불안이라는 것은 세계 안에 살아가는 현존재의 존재 방식이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불안을 사는 것은 아니고 아주 어떠면은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하게 우리가 그런 불안 속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꼴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확연해질 수가 있다. 그러면 드러나는 우리 삶의 꼴, 그러니까 현존재의 이 존재 방식이 뭐냐. 그랬을 때 그 현존재를 규정하는 것을 세 가지로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데, 그게 실존성, 현사실성, 퇴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존성이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실존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다는 것이고,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가능성을 미래를 향해서 던진다. 그래서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미래에 가 있는 이 상태가 우리 실존한다고 이야기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존한다는 것은 항상 우리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으면서 우리의 가능성을 미래를 향해 던진다. 이게 실존한다라는 것이고, 그 미래를 향해 던진다. 이게 이제 기투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 던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앞질러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우리 자신이 미래로 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앞질러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을. 그래서 그 실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투한다는 거죠. 가능성을 던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앞질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근데 현 존재가 자신을 앞질러서 가능성을 향해 자기를 던진다는 것이 세계와 따로 떨어진 어떤 주관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계속 반복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가능성을 기투할 때 그 세계 속에서 그렇게 기투를 하지만 그 기투를 하면서 이 세계 자체가 또 바뀌어요. 내가 어떤 가능성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는 세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세계는 세계대로 있고 내가 이렇게 어떤 주관으로서 어떤 구상을 던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존재의 그 존재론적 성격으로 두 번째 현사실성, faktichkeit. 현사실성이라는 것은 현존재가 세계 안에 던져져 있다는 사실, 세계 안에 이미 있다는 사실,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불안 속에서 우리가 그 불안을 겪으면서 우리 자신이 이미 던져진 자라는, 이 세계 안에 던져져 있는 자라는 것을 그 불안이 드러낸다는 겁니다. 내가 던져져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아요? 그럼 불안의 해일이 지나갈 때 이 세계가 무너져 버렸는데 지나가고 난 뒤에 다시 정신 들어보면 그냥 여기 그대로 있거든요. 여기 그대로 있는데 내가 불안을 겪든 말든 상관없이 난 이러고 있구나. 하던 일 계속 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계에 이미 이렇게 있는 거고 내 뜻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던져져 있는 것이고, 혹은 내가 뜻해서 해왔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결과로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밥은 먹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불안 속에서 확연해지는 수가 있는데, 그때 그 확연해지는 세계 안에 이미 던져져 있다는 사실, 세계 안에 이미 있다는 사실,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현사실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존성과 현사실성을 결합해서 이야기한다면은 자신을 앞질러서 있는 것이고 또 동시에 세계 안에 이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합쳐서 얘기하면 세계 안에 이미 있음으로써 자기를 앞질러 있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안에 이미 있다 혹은 던져져 있다라는 것은 어떤 확정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확정돼 있음으로 사는 거예요. 동시에 또 가능성으로 사는 거죠. 가능성으로 산다는 게 바로 실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미 확정된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현사실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이제 던져져 있음, geworfenheit. 근데 던져져 있으면 geworfenheit고 가능성을 던짐은 기투는 Entwurf라고 이야기했잖아요. geworfenheit 그 다음에 Entwurf 혹은 Entwerfen. 이 베르펜이 던진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어디로 향해서 던진다. 내가 능동적으로 던진다라는 의미고, 게보르펜 이건 수동잖아요. 그러니까 던져져 있는 거고,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어떤 상태에 이렇게 처해 있는 그런 거죠. 똑같이 베르펜인데 하나는 베르펜 돼 있는 상태가 던져져 있음이고, 그 다음에 베르펜을 하는 것, 던지는 것, 앞을 향해 던지는 것, 이게 이제 기투인 거고. 세 번째가 이제 불안 속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그 현존재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퇴락인데, 그 퇴락이라는 것은 세계 내부 존재자들의 몰입해 있음, 이게 퇴락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불안 속에 있을 때 그 불안을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혹은 그 불안이 이렇게 일어날 때 그때의 그 마음 상태가 열어 보이는 이 세계의 모습을 운하임리히카이트라고
하이데거가 말하거든요. 이 낯선 섬뜩함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폐가 같은데 들어갔을 때 귀신이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편안하지 못한 어떤 상태가 바로 이 운하임리히카이트인데 불안이 이렇게 확 일어나서 지나갈 때는 세계 전체가 그런 어떤 상태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태니까 내가 안절부절 못하고 몸을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내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해줄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대개 보면은 그 유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잡담이고 호기심거리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퇴락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이 여러 밝히는 이제 현 존재의 그 존재 구조 얘는 현 사실성으로서 세계 안에 이미 있음, 세계에 던져져 있음. 그 다음에 실존성으로서 자신을 앞질러 있음, 가능성 던짐. 그 다음에 세계 내부 존재자에 빠져들어 몰입해 있음. 세계 내부 존재자 곁에 있음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세계 내부 존재자라고 할 때 그 존재자를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살고 세상 일이에요. 불안을 잊으려고 일에 몰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 세계 내부 존재자에 빠져드는 거고 사람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바로 퇴락의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현존자의 존재론적 구조 전체를 형식화해서 말하면은 현존자의 존재라는 것은 결국 세계 내부 존재자에 몰입한 채로 세계 안에 이미 있으면서 자신을 앞질러 있음. 그러니까 퇴락한 채로 현 사실성으로 던져진 채로 자신을 앞질러 있음. 그러니까 실존하고 있음. 이렇게 총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현존자의 이 존재 구조 혹은 현존자의 그냥 존재라고 하죠. 이 존재를 간략하게 그냥 염려라고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르게라고. 그래서 현존재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염려로서 존재한다. 이제 현존재가 이 염려로서 존재할 때 어떤 태도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자신의 고유한 존재의 가능성에 대해 본래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고 비본래적인 세인으로서의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그걸 이제 앞으로 밝혀가 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존재의 존재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꼴을 염려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존재론적 증명은 아니어도 어떤 비존재론적으로나마 그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우화다. 그게 쿠라의 우화다. 쿠라라는 말이 영어로 그대로 와서 케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케어하면서 하는데 뭔가 사물을 케어하면 그게 이제 고려 다른 사람을 케어하면은 그게 배려고 나 자신을 그 케어하면 그게 염려다. 근데 이 염려라는 것은 결국 고려와 배려를 모두 포괄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진짜 그 염려가 그런 현존자의 삶이냐? 쿠라의 우화를 보자. 로마 공화정 말기부터 제정 초기에 살았던 하기누스라는 사람이 전해주는 우화인데 쿠라가 강을 건널 때 쿠라의 여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쿠라의 여신이 강을 건널 때 진흙을 발견했는데 진흙 한덩어리를 빚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주피터, 그러니까 천상의 신이죠. 주피터가 다가와서 빚어놓은 덩어리에 이제 영혼을 불어넣어 달라고 쿠라가 요청을 하니까 유피테르가 크게 승낙을 했다. 그래서 쿠라가 형상에다가 자기 이름을 이제 붙이려고 하니까 유피테르가 아니 내가 여기다 영혼을 불어넣었으니까 내 이름 붙여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막 둘이 다투니까 텔루스가 돼지가 땅이 일어나가지고 그 내 몸 일부가 거기 들어갔으니까 그거 내 이름 붙여야지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셋이서 다투니까 안 되겠다. 심판자를 하나 불러보자 해가지고 부른 게 사투르누스를 불렀는데 이 사투르누스가 크로노스에 해당되는 시간의 신입니다. 이 시간의 신이 판정을 딱 내린 거죠. 주피터가 영혼을 주었으니 형상이 죽었을 때 영혼을 받아가라. 그 다음에 텔루스는 돼지가 이제 육체, 몸을 주었으니 죽을 때는 육체를, 몸을 받아가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쿠라가 처음 만들었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쿠라의 것으로 해라. 그래서 인간이 이제 평생 이제 쿠라 속에 사는 거예요. 염려 속에 살게 됐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름 문제인데 결국 이름 때문에 싸움박질이 일어났는데 진흙으로 빚어서 만든 거니까 이 진흙이 후무스니까 호모라고 이름을 지어라. 호모 사피엔스니 뭐 호모 파베르니 그 호모가 다 인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결국 염려라는 근원에서 벗어날 수 없고 염려의 지배를 평생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사는 것은 원래 그냥 원천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그런 근원적 존재를 결국은 시간이 결정한다라는 것이 이 우화가 지금 보여주는 거고, 하이데거가 여기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인간의 염려인데 그 염려라는 것을 실제로 규정하는 것은 시간이다. 요걸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원적 존재를 규정하는 것은 결국 시간, 다시 말하면 시간성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쿠라라는 단어는 정말로 많은 단어가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 삶을 그냥 염려라고 표현하더라도 그리 과장이 아닌 것이, 우리 말로는 그냥 염려하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은 거기서 파생된 이 유로어들에는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다, 수고하다, 가꾸다, 배려하다, 염려하다, 마음 쓰다, 참견하다, 보살피다, 돌보다, 간호하다, 치료하다, 행정 관리, 뭐 경영, 처리, 조처, 기획, 감독, 직무, 직책, 종사하는 일, 걱정거리, 근심, 애태움, 마음졸임, 노심초사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단어에. 그러니까 사람 사는 꼴이 다 거기서 뭐 벗어나는 게 뭐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 의미 중에 보면은 결국 그 걱정에 찬 노고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데, 달리 말하면 노심초사하는 것, 내 삶에 대해서 노심초사한다는 것은 결국은 가능성을 기투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 노심초사함은 기투의 의미가 들어있고, 또 헌신한다, 그러니까 주의 일에 마음 쓴다, 이거는 던져져 있는 상태에서 사실적인 어떤 삶에 붙들려 있음을 보여주는 거니까 기투, 한자로 하면 P2라고 하죠. 기투가 P2가 이 염려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근원적으로 염려, 쿠라이기에 세계에 던져진 채로 자신의 가능성을 기투한다. 그리고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존재론 이전의 방식으로나마 현 존재를 염려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존재 시간 1편 후반부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2편으로 넘어가서 그 염려로서의 현 존재의 시간성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1편과 2편의 차이가 뭐냐? 1편은 현 존재의 예비적 기초 분석인데, 그것은 현 존재의 존재 방식을 일상성에서 분석한다. 쉽게 말하면은 세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테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를 그냥 일상성에서 분석하는 것이 1편이라면, 2편에서는 그 현 존재의 존재를 본래성과 전체성을 포함해서 분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 존재를 제대로 근원적으로 해석하려면 현 존재를 그 전체성에서 붙잡아야 되고, 또 그 현 존재의 전체성을 본래성에서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이데거가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걸 합치면 현 존재의 본래적 전체성을 제시해야 된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현 존재의 그 전체성은 그 끝인 죽음이 보증을 하고, 그 다음에 본래성은 양심이 입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존재를 전체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전체로 본 현 존재의 본래성이 뭐냐, 이게 지금 이 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인데, 그 현 존재를 전체에서 보여주는 것은 죽음이고, 그 다음에 본래성의 차원에서 현 존재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 양심이다. 그래서 죽음과 양심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일단 현 존재의 존재를 전체에서 한번 장악을 해보자. 그러려면은 바로 죽음을 분석을 해야 된다. 결국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거잖아요. 그럼 죽음으로 해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 존재의 존재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완료되는 거예요. 내 삶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는 것. 근데 태어난 건 뭐 내가 원래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던져져 있는 거고, 던져져 있는 상태에서 결국 우리 앞에 있는 건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완료한다. 그래서 전체를 이룬다는 것은 그 죽음이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 그 전체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죽음을 분석해 보자.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 죽음을 제대로 볼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은 죽음 자체를 제대로 경험하는 방법이 없느냐. 근데 타자의 죽음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죽음을 생각해보면, 그 다른 사람이 죽는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그 사람이 죽는 것처럼 경험을 할 수가 없다. 결국은 타자의 죽음은 타자의 죽음이고, 내 죽음은 타자의 죽음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타자의 죽음을 가지고서는 내 죽음을 설명할 길이 없다. 지금 하이데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죽음에 대한 논의를 그때 이제 하이데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현존재의 죽음이라고 할 때 먼저 현존재가 존재하는 한 현존재에게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미완이 속한다. 다시 말해 죽어야 끝나는 건데 죽기 전까지는 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과 함께 현존재는 더는 현존재로 존재하지 않는다. 현존재라고 불리는 것은 살아있을 때만 현존재로 부르는 거지, 죽으면 그냥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세계가 없습니다. 세계가 없기 때문에 현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죽음을 다른 현존재는 절대로 대신할 수 없다. 죽음은 아무도 대리할 수 없다. 그게 각자성인 거죠. 어쨌거나 현존재는 이 죽음을 직접 경험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현존재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다.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이데거가 하는 말이, 죽음은 현존재가 존재하자마자 현존재가 떠맡는 존재함의 한 방식이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이미 죽기 충분할 만큼 늙어있다. 아무튼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남과 동시에 인간은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향해 있다라는 것 자체, 요게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가장 좀 중요한 사실이고, 우리가 죽음을 향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죽음과 사실은 언제나 대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이데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죽음은 현존재 삶의 마지막에 가서야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지막에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죽음을 회피하는 방식으로든 죽음과 마주보는 방식이든 자신의 죽음과 언제나 대결하고 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는 그냥 회피하는 방식으로 죽음과 만나고 있죠. 그런데 하이데거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우리는 죽음에서 도망가면 안 되고 죽음을 회피하면 안 되고 죽음을 마주 보아야 된다. 정면을 보아야 된다. 그 이야기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현상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 현존재의 실존성, 현사실성, 퇴락이라는 것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이라는 현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때 이제 그 염려의 존재론적 구조를 이야기하는데, 그 실존성, 현사실성, 퇴락이라는 것이 어떻게 얽혀 있는가. 이 염려의 존재론 구조를 간명하게 명제로 이야기하면 세계 내부에서 만나는 존재자의 몰입해 있음으로써 자기를 앞질러 이미 세계 안에 있음, 이렇게 이제 한 명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를 앞질러 있음, 이게 이제 지금 실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신의 가능성을 기투함을 말하는 것이고, 이미 안에 있다는 것, 이건 현사실성, 곧 던져져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퇴락은 세계 내부 존재자에 몰입해 있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죽음이 결국 그 세 가지 계기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한번 보자. 실존과 관련해서 죽음을 어떻게 드러나는가. 죽음의 가능성은 가장 고유하고 모든 연관을 끊어버리고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가장 극단적 가능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각자성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은 결국 내가 죽는 것이고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만의 죽음인 거예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고 또 남의 죽음을 내가 대신할 수도 없어요. 내 죽음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성인데, 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이, 그것이 어떤 나 자신의 어떤 고유함을, 다른 말로 하면 본래성을 밝혀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도 고유한 존재 가능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연관을 끊어버린다라는 거는 결국 죽으면 다 모든 연관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세계 자체가 사라지는 거고, 결국 나하고 그렇게 관계가 맺었던 모든 게 다 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음은 가장 극단적 가능성,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현 존재의 존재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극단적 가능성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죽은 게 아니니까 그 가능성이죠. 어쨌거나 우리 봤을 때 그건 극단적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동시에 현 존재의 존재가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존재 불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 죽음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가능성. 결국 우리는 이미 죽음의 가능성 안에 던져져 있다. 죽음의 가능성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린 태어나자마자 우리 뜻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죽음의 가능성 속에 던져져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사실성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실 가장 끔찍한 거예요. 온갖 생각을 다 해봐도 이 죽음의 가능성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 속에 있는 근본적인 이유도 죽음이라는 이 극단의 가능성 안에 우리가 던져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불안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 앞에서 불안이 우리를 휩쓸고 지나간다 라고 했을 때 그 불안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존재 불가능성이라는 그 극단적 가능성이 앞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죽음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절감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제에 봉착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어떤 불안을 일으킨다. 죽음이야말로 현 존재를 불안으로 몰아넣는 가장 극단적인 가능성이다. 우리가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가능성, 여기에 던져져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현사실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퇴락과 죽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감하면서 그 죽음이라는 그 사태가 우리를 불안으로 몰아넣을 때마다 우리는 죽음을 외면하면서 회피하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친숙한 이 세상사에 뛰어들어서 그 곁에 머무는 거죠. 거기에 몰입하는 거죠. 그게 결국 우리의 퇴락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도피가 바로 그 현존재의 일상적 존재 방식인 퇴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존, 현사실성, 퇴락이라는 것이 죽음을 향해 있는 현존재 존재 특성이라고 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죽음의 현상이 일상성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한 번 더 하이데거가 구체적으로 소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상성의 현존재가 세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일상성을 살아가는 그 세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사건인 거예요. 내 주위에서 자꾸 벌어지는 어떤 사건. 그러면서 그 죽음을 두고 이 세인이 하는 말은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러나 당장 나 자신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죽음은 남의 일일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세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면서 동시에 아무도 아닌 자란 말이에요. 아무도 아닌 자.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다. 그러나 당장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근데 사람은 세인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안 죽는다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아무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없는 거예요. 죽음은 없다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세인의 사는 방식. 죽음은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사건이므로 결국 나에게는 없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 죽음의 확실성 자체를 당장은 아니다란 말로 그것을 확실성을 이렇게 빼버리는. 죽음은 나중에 언젠가 오는 일이다. 나중에 언젠가 알 수가 없다. 언젠지. 그게 이제 무규정성이라는 건데, 어쨌든 이 무규정성을 통해 가지고 확실성을 무화시켜 버린다고 할까, 회피해 버리는 것이 세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의 무규정성,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 다음에 난데없이 닥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 이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현존재의 종말로서 죽으면 현존재의 가장 고유하고 모든 연관을 끊어버리고 확실하고 무규정적이고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가능성으로 오게 된다. 그래서 현존재가 그 죽음의 문제에서 그렇게 회피하는 방지 않고 실제로 죽음과 대면을 한다면 결국 이 현존재의 완전한 종말이 현존재가 삶을 마치는 순간에 비로소 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사실은 죽음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피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죽음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걸 알고서 그 죽음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계속 우리가 죽는다는 그 절대적 가능성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그 죽음을 제대로 한번 경험을 해보자. 사실 우리가 이미 죽음을 알고 있고 죽음을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의식적이고 명료하게 정면으로 한번 주시를 해보자. 그러면은 그 죽음을 향해 우리가 앞질러 달려가 볼 때 결국 그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우리 삶의 전체성을 우리가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죽음을 향해 우리가 앞질러 달려가서 죽음 자체를 우리가 경험해 볼 때 거기서 사실은 우리가 본래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서 그 죽음과 만날 때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하이데거가 말하는데 왜 그러냐. 죽음이라는 게 시험이고 시련인 거예요. 죽는다는 그 사태. 우리 죽음 앞에 딱 달려가 봤을 때 죽어버리면 남는 게 뭐지?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살면서 이 염려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사에 내어서 이런저런 것을 막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의 관심과 염려를 붙들어 매고 있는 것들이 과연 죽음 앞에서 죽음을 걸고 과연 우리가 그 고수할 만한 것인가, 거기에 그렇게 매달릴 만한 것인가 하는 것들이 확연히 드러난다.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게 왜 시험이냐면 그 죽음이라는 어떤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 이거예요. 죽어버리면 결국 다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무의미로 떨어지지 않을 것들이 무엇인지를 결국 죽음이라는 그 시험 앞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 앞에 우리가 이제 단독자로 섰다. 신 앞에 단독자란 말이 있듯이 죽음 앞에 단독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혼자 섰을 때 결국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중에 몇 가지나 끝까지 내가 죽어도 붙들 만한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우리의 그 일상성, 이 세인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의 일상성이 물거품으로 그렇게 다 흩어져 버린다. 그러면은 그때 그 죽음의 시험 혹은 죽음의 시련을 견디고 이겨낸 것들만 결국은 남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 이렇게 죽음 앞에 섬으로써 결국 세인의 지배에서 해방될 그런 가능성이 열리고 죽음의 시련을 이겨낼 가능성도 열린다. 그렇게 해서 본래적인 자기를 실존할 가능성이 열린다. 죽음과 맞부딪힌다는 것은 우리를 불안 속에 몰아넣는 일일 수밖에 없다. 이 불안을 견디면서 죽음의 시련을 통과할 때 우리는 세인의 모든 환상에서 해방돼 본래의 자기 자신에게 이를 길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불안 속에서 죽음의 시련을 통과하려는 용기를 내는 것이야말로 현존자의 자유다. 하이데거가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세인의 환상으로부터 해방된 정열적이고 현사실적이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며 불안해하는 죽음을 향한 자유 가운데 있는 자신, 이것이 이제 결국은 그 세인의 껍데기를 벗어버린 그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의 의미를 풀어서 이야기하자면은 아까 제가 한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자유, 왜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죽음을 향한 자유 가운데 있는 자신을 이제 발견한다.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세인의 환상에서 풀려나 있다는 의미에서 그 자유로움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풀려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는데, 결국은 철학이라는 게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죽음을 연습한다는 것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죽는다는 것 자체를 정직하게 그 사태 대면하고 그 죽음 자체를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건데, 뒤에가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가 아니라 죽음을 나는 벗어날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깨닫게 되면 그 두려움을 넘어서 죽음 앞에 정직하게 설 수가 있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서 회피한다는 것은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회피하는 건데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어디에도 그 죽음이라는 걸 떠넘길 수가 없다는 것을 확연히 깨닫게 되면 그냥 죽음 받아들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자유의 의미가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지만은 1차적으로 자유는 풀려남이에요. 어디에 매여 있지 않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구체적인 이 사회적 삶이 매여 있지 않는 것은 노예로 있지 않음이에요. 그게 자유인이에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다음 실존적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풀려나 있음, 이게 우리 실존적 자유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매어놓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풀려남, 이게 자유인데, 근원적으로 우리를 매어놓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죽음인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실존적인 의미에서의 가장 근원적 자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그 근원적으로 죽음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느냐,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깨달음이라고 할 때,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 자체로 자유로워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불교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죽음에서 벗어날 길도 없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음을 온전히 내 존재의 어떤 본질적 사태로서 내가 완전히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라는 거죠.